자, 진짜 안 찌던 사람이 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엄청나게 불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좀 잘못하기 시작해서 이게 좀 쌓이다 보면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가끔 주위에 보면은 살이 정말 안 찌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영 안 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분을 어느 날 오랜만에 봤는데 갑자기 살이 확 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안 찌던 체질이던 사람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살 안 찌는 체질이 뭐 그런 게 있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뭐 세상에 뭐 제 얼굴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박보검 씨 같은 얼굴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뭐 조금만 공부해도 정말 잘하고, 누구는 10시간 공부해도 같은 성적이 절대로 안 나오죠. 자,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른 건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아실 거고, 뭐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화 흡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으로 전환되는 전환율 뭐 이런 것 등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 자, 그러다 보면 선천적으로 살이 아예 안 찌거나 아니면 진짜 뭐 덜 찌는 체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오히려 더 찌는 체질도 뭐 있을 거고요. 자, 캠브리지 대학의 2019년도 연구에서도 13,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건강하게 날씬한 것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가족 중에 날씬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74% 이상이었다고도 하죠. 자,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안 찌던 사람이 살찌는 체질로 바뀌는 이유, 첫 번째, 세트 포인트가 위로 올라간 경우. 자, 영국의 비만 전문 외과의 앤드류 젠킨슨이 2021년도에 쓴 책 식욕의 과학을 보시면 세트 포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마다 세트 포인트라고 해서 정해진 체중이 있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 정해진 체중으로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체중 운명론처럼 좀 들리는데, 이 세트 포인트가 영원히 안 바뀌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원래는 이 세트 포인트가 낮게 설정되어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좀 잘못하기 시작해서 이게 좀 쌓이다 보면 그러면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고, 그러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게 1번 과도한 설탕 섭취, 그리고 2번 오메가3 지방산 부족, 그리고 3번 불규칙한 수면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입니다. 자, 이 문제들이 합쳐지면은 세트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서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살찌는 체질이었던 사람도 이 세 가지를 좀 주의하면 세트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가서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고도 하죠. 자, 원래 안 찌던 사람이 살찌는 체질로 바뀌는 이유, 두 번째, 바로 나이살입니다. 자, 진짜 안 찌던 사람이 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엄청나게 불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나이살로 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통계로도 그런데요. 자, 미국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9세에서 39세 사이에 여성은 보통 3kg 이상, 남성은 무려 7kg 이상 살이 찐다고 합니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사람은 보통 매년 0.5에서 1kg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고도 하죠. 자, 그래서 원래 진짜 평생 안 찔 것 같았던 사람들도 오랜만에 봤을 때 확 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원래 굉장히 말랐던 사람의 경우, 예를 들어서 45kg였던 사람은 4kg 정도만 쪄도 무려 10%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살이 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살은 왜 생기는 걸까? 자, 일단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건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줄어듭니다. 문제는 존스 홉킨스 의대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 성장 호르몬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살이 더 잘 찌겠죠. 또 다른 문제는 이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율의 하락인데요. 이 두 가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건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듀크대 등의 2021년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20세 이후부터 기초대사량 등이 계속 줄어들죠. 즉, 나이살로도 안 찌던 사람이 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안 찌던 사람이 살찌는 체질로 바뀌는 이유, 세 번째, 임신과 출산을 겪은 경우입니다. 자, 남자분들도 상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이거 아마 대부분의 아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동의하실 건데요. 진짜 산후에 살찌는 게 있나? 이거 그냥 거짓말 아닌가 싶겠지만은 postpartum weight retention, 즉 산후 체중 저류라고 해서 아예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정해져 있어요. 자, 너무 기니까 그냥 PPWR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모나시 대학의 2021년
2019년도 연구를 보면 이 PPWR은 0.5에서 3kg로 매우 다양한데요. 이 케바케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모든 여성의 20% 이상이 산후 1년 뒤에도 4kg 이상 증가해 있는 상태였고요. 또 산후 1년 뒤 몸무게는 산후 15년 뒤에 몸무게와도 연관성이 매우 깊었습니다. 즉 출산하고 나서 4kg 정도 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출산하고 나서 1년 뒤에 몸무게가 이 15년 뒤에도 똑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출산이 1회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아이를 낳다 보면 점점 체중이 늘어나서 위에서 자꾸 고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원래는 살찌는 체질이 아니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인들은 아주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산후에 살찌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운동량이 줄어서 그렇다, 우울감이 생겨서 그렇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일단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 아무 관련 없었을 것 같죠? 하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2009년도 연구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남자들이 연애할 때는 비만율이 18.5%였다가 이 결혼하면 34.7%로 거의 2배가 뜁니다. 이 결혼 출산에 남자들이 남일이 아니고 본인들도 관여를 하게 돼 있고 이게 뭔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육아도 참여를 할 거고. 자, 그렇다 보면 이게 살이 찌는 것도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던 사람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몇 가지 좀 공통점을 찾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원인에 이 생활 습관이라는 녀석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게 좋아도 이 생활 습관이라는 녀석은 정말 매일매일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으면 그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체질도 정말 장사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은 분들도 생활 습관을 항상 잘 돌아보시고 자는 것, 먹는 것 등등 이 기본적인 생활 사이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자, 반대로 살이 덜 찌는 체질이 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저런 문제들은 없는지, 내 생활 습관 어떤지 이 확인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